안녕하세요. 켈리 남녀의 우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켈리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예요? 그럼 저는 켈리니어 우정아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냥 켈리남이라는 말이 좋아요? 그러네요. 좋으시답니다. 네, 오늘은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얼마 전 3월 25일, 연도로는 1998년에 오레곤주에서 처음으로 안락사가 있었습니다. 합법화가 됐죠. 네, 의사의 도움으로 말기 암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년도 1997년에 오레곤주에서 처음 합법화가 됐고 선택한 첫 번째 환자가 98년 3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주민투표로 결정이 된 거라는 게 또 의미가 깊죠. 네. 한국에서는 주민투표라는 시스템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의향을 직접 물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한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주민투표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집행이 되죠. 그래서 입법부가 발의해서 뭐 그게 상정돼서 했다는 것보다도 이제 오레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안락사를 합법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도 그렇죠. 우려사항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네.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보험 사기 많이들 걱정하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로 보험 사기를 노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겁박이 있을 수도 있고 협박도 있을 수가 있고 멀쩡한 사람을 사망으로 몰게 하는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가능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나리오로 짜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적어도 그쪽 관련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는 그런 경우는 뭐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극히 드물어도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아예 없어야 되겠죠. 네. 네. 법안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까다롭게 과정을 거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말기 상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죠. 6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사 2명한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더블 체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의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또 구두로도 신청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맞으려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 자체가 본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거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런 절차 겪어야죠. 그럼요. 네, 네. 거쳐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존엄사를 얘기하게 되면은 스위스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제일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미국이 존엄사를 한 10개 준가? 네. 부분적으로라도 그 정도 됩니다.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부러 오레곤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일 때문에 네. 그리고 오레곤 주정부 사이트에는 그런 존엄사나 안락사를 내가 받으려면 오레곤주로 이주해서 얼마를 살아야 되느냐, 네. 그 기간이 지나야 자격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18년도인가요? 그 보건국의 조사에 의하면 연구된 내용에 의하면 그해 249명이 그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선택한 숫자는 한 168명 정도? 그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야 그런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왜 안 궁금하겠어요? 근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기간의 어떤 한계나 제한은 안 두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오레곤에서는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타주에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겠죠.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선택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때까지 그 존엄사, 안락사를 선택하신 평균 연령은 74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그 가운데 90% 거의 대부분 한 98%, 7% 정도 되는 숫자가 백인의 비율로 나왔어요. 백인들이 선택을 많이 한대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 이상 졸업에 고학력자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보험 사기 얘기하셨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게 보험이 없어서 그러면 존엄사를 선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험이 없는 비율은 0.7%. 네, 그건 1% 미만이래요. 네, 그렇게 보험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뭐 보험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조건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거리가 멀죠. 소극적인 형태로 하면은 한 40개 주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걸 뭐 적극적인 거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폐가 네. 있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 한 10개 주. 네. 그 중에서 어디인가요? 몬타나주인가? 네. 몬타나주도 이런 법안을 합법화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혹시라도 몬타나주에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는 그냥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메모를 좀 해왔는데요. 합법화되어 있는 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가 뒤를 따랐고요. 그리고 현재 안락사 또는 존엄사가 제한적으로라도 허용되는 주로는 콜로라도, 워싱턴 DC, 몬타나, 하와이, 버몬트, 뉴저지, 메인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구나. 네. 이게 어떤 거하고 상충이 될까요? 뭐 개인 생명 윤리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걸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권리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일단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한데요. 개인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특히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권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생명 윤리가 우선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존엄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공통적으로. 한 물론, 4가지 정도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본인의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뭐 화장실 가시는 그렇죠.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선택할 아무래도 수도 있고요. 삶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맞아요. 네, 존엄성도 상실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패 끼치기 싫다. 그것도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싫다. 네. 뭐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제적으로도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고려하시는 부분이라 미국에서는 합법화된 주가 이렇게 여러 개 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쉽지 않은 내용을 오늘은 조금 캘리남녀답지 않게 웃음기를 좀 걷어내고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국은 어떤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과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 그 나라는 또 혹시 어떤지, 네. 또 그 나라도 지역마다 틀린지 궁금합니다. 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무겁고 어려운 얘기 말고 좀 밝고 쉬운 얘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